이제 두 번째 그 어젠드로 넘어가서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그 이제 설계를 하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MII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MII 인터페이스는 맥하고 파이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맥, 여기가 파이라고 하면 두 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MII 인터페이스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 보이는 RMII, GMII, RGMII 혹은 SGMII 그리고 나중에 뭐 보시게 될 수도 있지만 XGMII 이런 게 전부 다 그 맥하고 파이 사이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RMII 인터페이스는요. 일단 MII 인터페이스는 처음에 설계될 당시에 100메가 bps까지 시스템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MI 인터페이스는 그때 당시 속도에 맞춰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MI 인터페이스는 10메가 혹은 100메가까지 지원되는 인터페이스에서 출발했죠.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가 나온 히스토리도 알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MI 인터페이스가 나올 당시에 이 파이 쪽 혹은 뭐 그 당시에 그 퍼베시브하게 퍼져 있던 밴드위스가 10메가 bps였다고 하면 MI 인터페이스도 아마 10메가 bps였을 거예요. 하지만 MI 인터페이스가 나올 당시에는 100메가 bps가 이미 사용되었고 널리 쓰이던 당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메가 bps로 설계됐고 하이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10메가 bps까지 포함되도록 설계가 됐죠. 근데 MI 인터페이스를 쓰다 보니 MI 인터페이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MI 인터페이스의 토탈 핀수는 16핀이 되고요. 네. 요거를 줄이고자 RMI 인터페이스, 즉 리듀스드 MI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RMI 같은 경우에는 8핀으로 줄였죠. 그리고 GMI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G는 기가빗 미디어 인터페이스이고 기가빗을 지원하다 보니 얘보다도 더 핀수가 많아졌죠. 얘는 100메가, 기가빗은 1기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핀수가 또 24기가로 늘어서 요거를 줄이려고 RGMI, Reduced GMI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핀수를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얘가 시그널 카운트가 요건데요. MII에서 TX 데이터의 그 패럴렐 데이터의 개수는 4비트, RX의 데이터의 비트도 4개, 즉 4핀, 4핀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 카운트에서. 그래서 데이터만 차지고 이 시그널 카운트 16개 중에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차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8핀이 되는 거죠. 근데 각각 4핀에다가 그리고 클락 속도, 맥스 클락 속도 25MHz 곱하기 4 해가지고 100MHz, 100Mbps가 지원되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RMI 같은 경우에는 핀수 2분의 1을 줄였기 때문에 TX 2핀, RX 2핀으로 이제 해결을 하죠. 근데 핀 수가 2핀으로 줄은 대신에 얘는 프리퀀시 50MHz를 높여서 100Mbps가 지원되게끔 한 거고요. 그리고 RGMI 같은 경우에도 125MHz인데 얘는 클락을 엣지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라이징 엣지 그리고 폴링 엣지 두 엣지, 듀얼 엣지로서 그 두 배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두 배로 높인 대신에 얘는 프리퀀시는 유지하되 엣지를 두 배로 늘린 거죠. 네. 지금 브라우저에서 MI 인터페이스로 검색을 하시면 위키피디아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키로 접속을 하시면요. MII에 대해서 각 MII에 대해서 설명이 비교적 잘 나와 있어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비교적 잘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MII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죠. 보면은 자 MII 인터페이스의 TX 시그널군 그리고 RX 시그널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장표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데이터 4비트, RX 4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TX
4비트, 그리고 RX 데이터 이렇게 4비트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이 TX 클락, 그 다음에 RX 클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TX 이네이블 신호는 말 그대로 이네이블 신호고요. 그리고 에러는 옵셔널 신호인데 이게 핀이 그 TX 쪽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RX 데이터 밸리드는 이 수신 신호가 말 그대로 밸리드한지 혹은 뭐 에러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캐리어 센스 신호냐 아니면 콜리전 디텍션 신호냐 이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CRS, COL 신호는 제가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사실 이더넷 통신의 초창기 이더넷 통신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한번 CRS, COL이 뭔지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아마 잘 나올 거예요. MII 신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호들이 이렇게 이런 신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신호를 단위로 줄여놓은 게 바로 RLMII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핀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데이터 반으로 줄였죠. RX 데이터 반으로 줄고 TX 데이터 반으로 줄고 그리고 클럭도 TX 클럭, RX 클럭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레퍼런스 클럭을 하나로 합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좀 전에 MII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 TX-EM 핀도 있고 TX-ER 핀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컨트롤 RX 쪽 컨트롤 신호는 RX 밸리드, RX 에러 이렇게 신호 있었는데 그 신호도 그냥 다 합쳐버렸습니다. 이렇게 RX-ER 핀으로 하나 합쳐버리고 TX-EM 핀으로 하나 합쳐버리고 CRS 그리고 콜리전 이런 부분들도 CRS하고 데이터 밸리드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MII 설계 요새 이제 RMI도 지원되는 게 당연히 많기 때문에 RMI 설계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반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MII에서 반으로 줄여놨기 때문에요. 타이밍 문제에 좀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통신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타이밍 쪽 부분 데이터 시트 보면은 파이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 RMII 그 타이밍에 대한 어떤 그 블록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보고 디버깅 하셔야 됩니다. MII 인터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이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은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MII 인터페이스, RMI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설명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건 요거예요.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어떻게 보면 이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도 MII 인터페이스의 뭐 한 종류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파일을 매니지먼트하기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맥에서 이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가 MDC, MDO라고 하는 두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 하나로 표시되어 있지만 요게 MDC 하나, MDIO 핀 하나 이렇게 하나 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요 두 개의 핀을 통해 가지고 시리얼 통신을 함으로써 이 파이의 레지스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할 수 있다는 얘기는 리드도 할 수 있고 라이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I2C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도 보시면 I2C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딱 OP 코드로 보내가지고 프리앰블 뭐 SOF 다 있고 OP 코드로 리드냐 라이트냐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일 어드레스를 어떤 파일을 액세스 할 거냐 그리고 레지스터 어드레스는 뭐냐 그리고 그 뒤에서 이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읽을 때는 읽는 데이터, 그리고 라이트 할 때는 라이트 하는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DC, MDIO 핀을 통해 가지고 맥이 파이에 액세스를 할 때 쓰는 부분이 바로 이 파이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전까지는 디지털 인터페이스, 즉 MII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그 MDI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MDI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이 부분, 그래서 파이하고 이 사이 인터페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요. 여기서 이제 10메가가 있고 100메가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10 베이스 T, 10 베이스 T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10메가 BPS를 지원하는 IEEE 규격이죠. 그리고 100 베이스 TX라는 거는 100메가 BPS를 지원하는 IEEE 이제 규격이고 얘는 전부 이 규격이
RJ45 케이블, 즉 랜 케이블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규격이고, 요 규격에 따라서 뭐 FX도 사용할 수 있고, 5도 사용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요 10베이스 T 그리고 100베이스 TX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코퍼 인터페이스, 즉 RJ45 케이블이 코퍼로 되어 있는데 그 코퍼 인터페이스를 통신하는 데 쓰이는 규격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더넷 데이터에는 클락 신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게 바로 클락 신호냐면, 자, 이 신호는 0에서 1로 가죠. 그리고 얘는 1에서 0으로 내려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1로 내려가고요. 얘는 그냥 0에서 1로 가고, 얘도 0에서 1로 가고, 0에서 1로 가는 신호입니다. 자, 0에서 1로 가거나 1에서 0으로 내려가는 거 신호는 이런 게 다 클럭 성분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유지하거나 올라가거나 또 내려가거나 전부 다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신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클락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클락 신호를 이 맨 처음에 좀 앞장표에서 설명드렸던 리시버에서 클락 데이터 리시버라는 그 모듈을 통해 가지고 이 클락 데이터를 뽑아서 그 클락을 복원해서 이 RX 클락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맨체스터 코딩, 뭐 MLT 인코딩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 이더넷 데이터는 보통 RJ45, 물론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PCB 간의 그 이더넷 데이터를 PCB 내부에서 PCB 트레이스로 그 통신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랜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뭐 한 100m 이런 거리를 전송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0을 0으로 보내면 안 되고 1을 1로 보내면 안 되죠. 왜냐면 원거리 전송에서 이 0 보내는 신호는 당연히 망가지고 1을 1로만 보내면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인코딩이죠, 인코딩.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0을 보낼 때는 10베이스 T 방식, 즉 맨체스터 인코딩을 쓰는 방식에서는 0에서 1로 가는 신호를 1로 표시를 하도록 약속을 하고, 그리고 1에서 0으로 가는 신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받는 쪽에서도 이렇게 왔으니까 얘는 1이다. 그리고 이렇게 1에서 0으로 내려갔으니까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인코딩이라는 거고,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맨체스터 인코딩. MLT3라는 거는 멀티 레벨 3, 멀티 레벨 그 약자로서 이런 식으로 레벨이 1, 0, 레벨 3개로 이 이더넷 신호를 표시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1000베이스 T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그림으로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10메가라든지 100메가 같은 경우에는요, TX에서는 TX만 하고 RX에는 RX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TX 차이가 있고요. 자, 시스템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치죠. 원래 뭐 트랜스포머 그리고 RJ45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복잡한 거 다 빼고요. 다 중간에 트랜스포머 그리고 RJ45 커넥터 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TX 이쪽에서 만약에 TX를 보내면 RX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얘는 T, TX, 얘는 RX. 그리고 얘가 TX로 이렇게 보내면 얘는 RX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 원페어씩. 페어라는 거는 TXP, TXN, 요거는 RXP, RXN.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TX에서 보내면 RX에서 받아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링크 파트에서도 TX에서 보내면 RX에서 받아야 되고 하는 게 10메가, 100메가의 롤인데요. 1기가 BPS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 서로 다른 시스템이고, 이게 4페어입니다. 4페어. 하나, 둘, 셋. 4페어로 연결되고, 각각이 두 라인이죠. 디퍼런셜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총 8라인으로 되어 있고, 얘는 TX, RX가 아니고요. 이쪽에서 TX도 하고 이쪽에서 받기도 하고, 여기서 보내기도 하고 여기서 받기도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데, 하이브리드. 그래서 TX하고 RX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로 나타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베이스 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서 신호의 모양을 나타냈는데 얘는 TX, RX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파형으로 이제 표시를 나타내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그 이 부분을 또 EAM5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이미지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자 1기가 BPS는 각각의 한 페어 한 페어 한 페어 네 페어를 통해 가지고 250메가 BPS씩 분할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4디멘저널이고요. 4D에서 여기 4D 있죠. 4D가 있는데 4D에서 4디멘저널이 요 의미고요. TMA5에서 5는 레벨이 5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섯 가지죠. 그래서 이 신호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각각을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레벨들을 이런 식으로 각 라인에서 분별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 사이에는 TX-RX 신호가 다 섞여 있고 이 다섯 개의 레벨을 라인 4개를 통해서 홍수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보드에서 설계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같은 보드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보통은 시스템 내에서 파일을 설계를 할 때 호스트 인터페이스가 이제 맥이 있고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혹은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RJ45 커넥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시스템에서 케이블 통해 가지고 N 케이블 통해서 연결이 돼서 똑같이 커넥터, 뭐 트랜스포머, 파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 서로 이제 다른 시스템일 경우, 서로 다른 시스템일 경우는 이렇게 설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보드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파이랑 파이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랑 연결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데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때는 이 DC 레벨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캐피시터를 답니다. 이거는 DC 블락킹 캐피시터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네. 그래서 이 라인이 그 각각의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 TX, RX 이렇게 또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 파이 해당 파이가 이렇게 각각이 있으면은 이 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이 내부에 인터널 그 터미네이션이 되어 있는 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인터널 터미네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파이는 터미네이션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파이이기 때문에 익스터널리 이렇게 저항을 추가하셔야 되는 파이 그리고 이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바이어스가 내부에 터미네이션 되어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저항을 통해서 터미네이션 안 해주셔도 되는 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투 파이 트랜스포머가 없이 파이 투 파이를 설계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MII 인터페이스가 바로 그 MDC, MDIO, MDC, MDIO를 개발하는 거고요. 아까 그 약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미디어 인디펜던트 인터페이스 똑같고 여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빈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거는 초기에 설명드렸는데 리미티드 레지스터 액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 MIM 인터페이스 즉 MDC, MDI를 통한 MIM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맥하고 파이 사이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맥에서는 해당 파이의 레지스터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스위치의 이제 그 예제인데 이 스위치의 전체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SMI에는요, MII 인터페이스는 사실 이 IEEE 표준이고요.
SMI는 저희의 저기예요. proprietary. 그래서 그 마이크로칩에서 이 MIM의 어떤 그 제한성을 이제 조금 더 그 확장을 하고자 만든 그 규격이고, P는 하드웨어 P는 MDC, MD와 이거 똑같이 써요. 하지만 그 접근할 수 있는 레지스터의 범위는 SMI가 조금 더 넓다. 하지만 이 파트마다 조금씩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스위치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SPI, I2C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스위치 전체의 그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SPI라든지 혹은 I2C로 액세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여기서 말하는 인벤트 매니지먼트는 뭐냐면요. 인벤트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스위치를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서 액세스를 하고 싶다. 얘는 요게 별도의 한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는 요 PC, 노트북에서 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밴드 매니지먼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요건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보통은 왜냐면 이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를 액세스 하시면은 PC 내부 시스템에서 해결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쓰실 일은 거의 없기는 하죠. 네. 일단은 지금 질문을 받을 텐데 이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맥투맥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안 되네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설계를 할 때 보통 이제 만약에 MPU에 혹은 포스트 프로세서에 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구조가 되겠죠. 요 맥이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에 이 MPU하고 이 스위치를 연결을 MIA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하려면 맥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보기에는 맥 투 맥 인터페이스가 맞아요. 네. 그건 맞고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개념상으로 개념적으로 MII 인터페이스는 파이하고 맥 사이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한쪽에서 맥으로 돌고 얘는 한쪽으로 맥으로 돌고 얘는 이렇게 하면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위치 쪽에서 얘를 파이처럼 보이게끔 페이크를 씁니다. 페이크. 네. 그럼 얘는 실제로 맥인데 버추얼리 가상으로 파이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호스트 프로세서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맥에 파이가 붙어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맥투맥 맞고요. 하드웨어 연결은 맥투맥이 맞고 논리적인 연결은 맥투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저희 세포트 스위치하고 외부의 MPU를 여기 RMI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직접. 참고로 뭐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좀 이 광고를 좀 하자면요. 저희 그 이제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소스들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당연히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G 파일이 있는데요. 이 G 파일을 열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스키매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때 참조를 해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넘어가서요. RMI 설계 클락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클락 설계를 할 때 이렇게 5개 모드로 클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RMI를 설계할 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설계할 때 이 그 하드웨어 스트랩 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핀 스트랩 핀 혹은 레지스터 세팅에 따라 가지고 어떤 모드냐가 결정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디폴트 모드는 있기 때문에 자, 1번 모드 1번 같은 경우에는 모드 얘는 풀업이 디폴트거든요. 풀업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 이 레지스터는 0이 디폴트고 얘는 풀업이 디폴트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냥 안 건들면 컨피그레이션 핀이라든지 레지 세팅 아무것도 안 건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드 3으로 클락 모드로 돌게 되어 있고요. 자, 모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MII는 사실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RMI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요 KSZ8863RLL이라는 칩이 RMI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파트 8863 파트 넘버거든요. 8863은 RMII 인터페이스 지원하는 칩이 파트가 따로 있고 MII 인터페이스 지원하는 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MII RMII 칩을 동시에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RLL로 지원하는 파트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드 1번을 쓰시면 맥에서 레퍼런스 클락을 공급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이 내부 자기 자신에서 쓰고 이 레퍼런스 클락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모드에서는 8863 스위치에서 이 맥으로 클락을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또 크리스탈이 또 다 별도로 필요하고요. OSC나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또 설계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드가 서로 5가지가 됩니다.